예, 부산불교교육대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불자 양성과정입니다. 오늘은 제3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교재입니다. 네, 이 화엄경 초역인데 276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화엄경 중에서도 화엄경이 이제 이 화엄경이죠. 이건 이제 화엄경 중에서도 현담 8권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인데 이 현담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담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10부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엄경 교리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강의할 부분입니다. 자, 여기 모두 8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8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 책 속에는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화엄경 초역에는 없지만 어쨌든 화엄경 초역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현담으로 풀어본 화엄교학 이 부분이 이 책을 대상으로 해서 밝힌 것이니 이 책 전체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네, 이게 벌써 언제예요? 그 1년 반 전에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수업을 했던 것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화엄경 청량소초 현담 조견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화엄경 청량소초. 화엄경 청량소초라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란 책 8개를 가리킵니다. 그 현담이. 그리고 그 현담을 이제 내용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여러 서문들이 붙어 있어요. 서문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문들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서문이 끝나고 이제 현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현담의 과목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 보기 좋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보기 좋게 이렇게 크게 좀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늘려 가지고 조금 더 키우면 글자가 커지겠네요. 화엄경이 현담이 모두 여기 천부터 황까지니까 모두 8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으로 나누자면 모두가 4과목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총서명의, 두 번째 귀경청가, 세 번째 개장성문, 네 번째 겸찬회향. 이 8권의 현담이 모두가 4문단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총서명의입니다. 이 화엄경의 명칭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서론을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량국사께서 이거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청량국사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부처님께 귀하여서, 귀자는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삼보에 귀하고 삼보에 공경하는 절을 올리고서 삼보시여 저에게 가피력을 내려주소서라고 청하는 부분이에요. 귀경, 귀의하여 공경하여 가피력을 청하는 부분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개장성문이라고 쓰여 있죠. 문장을 열어서 책장을 열어서 그 책장 속에 쓰여 있는 글씨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부분이 세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세 번째 문단이 제일 길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본문 해설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겸찬회향입니다. 겸손해하면서 부족한 제가 감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겸손한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좀 겸손을 표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내게 조금이라도 공덕이 있다면 이런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공덕을
모든 분들에게 회양합니다 라고 해서 겸찬 회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총서 명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일월 영식 중에서 천자권 속에는 전부 다 서문만 쓰여 있는 거고 규경천가라고 있네, 그죠? 규경천가는 현담 두 번째 권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지자권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현담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현담이 모두 열 부문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그 열 부문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이 현담의 문장을, 개장이 문장을, 책장을 열어서 문장을 해석한다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책장을 열어보니까 그 책장을 열어서 설명함에 있어서 모두 10대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276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76쪽은 현담의 어느 책을 보고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 놓은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의리분재예요. 예, 이 의리분재를 보면서 제가 276쪽의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은 반산 스님이라고 이 통도사야 스님이 계세요. 이제 60 좀 되셨을 거예요. 우리 스님께서도 이제 통도사에서 출가하셔서 수행을 하시다가 저 북쪽에 있는 봉선사에 오셔서 오른 스님께 전강을 받으신, 즉 이런 화엄경 현담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화엄교학을 연구하신 스님이 34권으로 이러한 책들을 전부 번역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서 구입해서 보시게 된다면은 그 중에 의리분재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의리분재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그 276쪽을 강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는 한자를 제가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는 이런 책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제가 우리말로 요점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76페이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왕강불 화엄경 수소 연의 초에는 화엄경에 담긴 교리의 범위, 아까 의리분재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겠어요? 그 의리분재를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에 담긴 교리의 범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려는가 모르겠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름하여서 우리가 불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불교 전체가 무엇인지를 책상 위에 한번 쏟아놔 봐라. 불교 전체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교 전체의 지형도를 그려놓고 그 지형도 중에서 이 화엄경은 이 지형도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또는 금강경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함경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렇게 그 위치를 설정을 하려면은 전체의 지도를 펼쳐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전체의 지도를 펼쳐놓는 것이 의리분재입니다. 전체의 지도를 펼쳐놓는 거예요. 그 전체의 지도를 펼쳐놓고 각 경전마다 그 지도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팻말을 꽂는. 그래서 이 의리분재는 불교 교리의 범위 전체를 논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에도 이제 한자 아까 보여준 그 원문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에도 특히 이 의리분재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자 읽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수서 연의초에서는 화엄경에 담긴 교리의 범위를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자원에서 이곳에서 청량국사께서는 세계의 실상을 관찰하는 다양한 방법을 4종류로 요약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려운 글자가 요 세계의 실상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세계의 실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내가 뭐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무엇. 예. 내가 뭐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거라는 둥 저거라는 둥 어떻다는 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저것이 바다라는 둥, 저것이 물이라는 둥, 저것이 하늘이라는 둥,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다가 말로다가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어나 말로 글자로 이름 붙여지기 이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가지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이름 붙이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동물은 동물의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 맺기 이전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무엇인 것이에요. 그것을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저의 입장 속에서는 신구의, 이걸 불교의 삼업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구의 삼업이 개입되기 이전에, 신구의 삼업으로 인간들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또는 우리들의 말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설명 붙이기 이전에 있는 그 무엇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요, 이게 이제 봄철이 되면 철렵을 갑니다. 철렵을 가요. 저도 어릴 때 시골 살다 보니까 동네 형들 따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철렵을 갔는데, 철렵을 가면 대개 이제 양념은 가지고 가지만, 물가로 가니까 양념은 가지고 가지만 물고기는 거기서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매운탕을 끓여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자라탕을 끓여 먹으려고 이제 자라를 이제 모래톱에 가서 잡아서 이제 끓여 먹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좀 늦게 온 사람이 있었는가 봅디다. 그러니까 자라탕이 매우 맛있었는지 굉장히 하여튼 그래 늦게 온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너네 뭐 해 먹었냐? 우리 자라탕 끓여 먹었다.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암만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앞에 놓아져 있는 자라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라탕을 갖고 이 사람은 뭐 맛이 어떻다는 둥, 맛이 미꾸라지탕 같다는 둥, 어떤 사람은 쫀득쫀득하다는 둥, 자기가 알고 있는 갖가지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다 먹고 나서 그 솥 끝에 있는, 솥에 붙어 있는 자라탕을 이렇게 손으로다 이렇게 딱 묻혀갖고 그 못 먹어본 친구, 물어보는 친구 입에다 이렇게 싹 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탕 국물 맛이라도 보니까 이렇게 직접 맛보게 한 거네요. 그죠? 예, 한 손가락에 묻혀서 일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지자는 손가락 지자를 써야 되겠네요. 그죠? 만미자를 써서 한 손가락 끝에 만 묻혀 갖고 자라탕 맛을 묻혀갖고 직접 맛보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세계의 실상. 세계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친구 저 친구들이 이런 맛이다 저런 맛이다 설명하기 이전에 있는 자라의 본래 맛이잖아. 자라탕이. 그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라탕으로 예를 들었는데 우리 세상을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렇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세상이 저렇다라고 이런 말 저런 말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세상, 그 세계의 실상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량국사께서는 이런 세계의 실상을 관찰해야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4종류를 요약하고 있어요. 아까 자라탕 같은 경우는 자라의 국물이 남았으니까 그 손가락 국 찍어 갖고선 일지의 맛을, 한 손가락에 붙어있는 맛을 이렇게 입에다가 대줄 수가 있었지만은 세 개의 인생살이의 맛을 어떻게 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맛을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 청량국사께서는 4가지 방식으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4종류의 관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4종류의 관찰 방법.
이건 매우 유명한 것이고, 예, 화엄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 네 가지의 관철 방법은 처음에 이 네 가지의 관철 방법을 이야기한 분은 누구냐 하면은 요 두순이라는 스님이신데, 그 두순이라는 당나라의 스님께서 화엄 법계 관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 책을 쓰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어. 예, 그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말해지고 있는데, 화엄 법계 관문이에요. 화엄종에서,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법계를 관찰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문은 방법, 이런 뜻이에요.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자, 법계를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법계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세계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이건 제가 저의 방식으로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법계에 대해서 불교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데피니션을 내리냐 하면은 법들로 구성된 영역이라고 정의를 냅니다. 법들로 구성된 영역이에요. 그럼 또 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될 것이네, 그죠? 법은 임지자성 괴생무례라고 정의를, 데피니션을 내립니다. 예. 이 화엄학자들은 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교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언어로 설명하고 언어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법들로 구성된 영역, 법들로 구성되는 그것만의 구분되어진 영역을 법계라고 한다. 그럼 법이 뭐냐라고 당연히 물어봐야죠. 법은 뭐냐면 임지자성이에요. 임지자성이라는 건 자기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이 되려면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것만의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자성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일정한 견해를 내게 해요. 괴라는 것은 수레바퀴의 양쪽이 그 폭이 좁아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고 평행선을 그리고 일정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궤도처럼 일정하게 나아져야 돼요. 어떤 사물이라는 견해를.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고유한 성질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일정한 견해를 내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서 법이라고 데피니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고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일정한 견해를 내게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법들의 모임을 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계는 뭐냐면은 인간들의 인위적인 해석이나 조작이 개입되기 이전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아까처럼 말씀드린 비유로 드리면 그 철렵 가서 자라탕 해먹은 거, 자라맛, 그것이에요. 근데 자라맛에 대해서 먹어본 사람들이 이런 맛이다 저런 맛이다, 자기가 기존에 맛본 경험에 입각해서 자라맛을 설명을 해요. 그러나 자라탕 맛을 못 본 사람은 암만 설명하더라도 비유해서 기존에 먹어본 것에 의존해서 추리할 뿐이에요. 추론할 뿐이에요. 예, 추론할 뿐이에요. 그냥 짐작할 뿐인 것이에요. 직접 맛보지 못한 것이에요. 자, 이 추론입니다. 예, 이 추론의 방식에 있어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화엄법계 관문 설명함에 있어서 화엄법계 관문을 설명하면서 이제 법계에 대한 설명은 했는데, 그러면은 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또 해야 될 것이, 관이라는 것은 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보다, 예. 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산스크리트의 위파샤나를 의역한 것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비발사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참선 수행과 비슷한 것인데,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위파사나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의 수행에 아주 그 원형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초기 불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라는 것은 이 위파샤나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가 또 이 용어가 위파사나 용어가 어떤 문맥에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 속에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해요. 예. 여기가 이제 부산이니까 경상도 지역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문둥아 이런 말을 이 문딩아라는 이 문둥아 뭐 이렇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 비하하는 말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친근감을 섞어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뭐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저 이 바보야라고 비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비하보다는 약간 친근히 여기는 마음씨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언어라는 것은 그 문맥과 그것이 쓰여지고 있는 지역과 나아가서는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라고 세존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썼던 위파사나라는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대승기실론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위파사나 거기에는 이렇게 비발사나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 대승기실론에서 쓰이고 있는 요 의미를 가지고 요 관자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수록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의 의미는 요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슨 관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 법계 관할 때 요 관자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 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다라는 것인데 지금 무엇을 보느냐? 어떤 뜻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인연에 따라 생성소멸하는 기능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예를 들면 제 목소리를 듣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제가 이렇게 소리를 냈을 경우에 이 라는 소리가 인연에 따라서 생겼다가 언젠가는 소멸하잖아요. 이렇게 라는 소리가 생성소멸하는 그 기능, 양상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 하염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차리는 거냐면 법계를 관하는 거예요. 법계를. 법계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을 관찰하는 거냐고요? 세상이 인연 따라서 생성소멸하는 그런 세상의 기능을 알아차리는 것을 이름하여서 법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계를 관찰하는 방법,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관의 관문, 관법의 방법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하염없이 많지만 그것을 크게 4종류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4종류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한 4종류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법계관,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법계관,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계속 넘어가서 세 번째는 이사무의 법계관, 네 번째 가서는 뭐라 그럴까요? 사사무의 법계관인데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사사무의 법계관. 이렇게 법계관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첫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요 사법계관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둘째, 셋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법계관이 그러면 사라는 것은 현상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현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현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기구성체예요. 우리 앞에 누워져 있는 이런 사태들, 이런 현상들은 다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쓰면은 construct of dependent origin. dependent라는 건 어디 의존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arising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타자에 의존해서 일어나요. 저 혼자 생기는 건 없어요.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기 구성체예요. 그러니까 사법계관은 뭐라고요?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기 구성체로서의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예, 짝꿍할 때 짝입니다. 이렇게 짝꿍을 대입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와 의가 짝꿍이 되고요, 리와 사가 짝꿍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교와 의의 측면에서 이 연기 구성체를 바라보기도 하고, 리와 사의 측면에서 두 짝을 가지고 연기 구성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갖가지 사건들은 조건 속에서 만들어져서 조건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억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예. 만사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만사가 예. 만사가 모두 연기 구성체라는 것이에요. 이 연기 구성체인 만사를, 세상 5만 가지 일을 관찰함에 있어서 이렇게 짝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는 겉으로 드러난 문장, 이런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문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의는 뭐냐면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문장 중에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예, 잘한다, 잘해, 이렇게 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읽혀져요?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예, 잘한다, 잘해. 이렇게 읽어도 되고, 잘한다, 잘해. 예. 이게 잘한다, 잘해 이렇게 읽으면 잘한다 소리, 못한다 소리. 이거 못한다 소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잘한다, 잘해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교야.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두 가지로 읽을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아, 잘한다, 잘해, 진짜 잘한다라고 설명하는 뜻으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잘한다, 잘해, 잘 못한다는 의미로다가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적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문서를 보게 되면 그 문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이렇게 해서 세상 만사를 파악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의도는 딴 거인 거 있죠. 예. 말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의도는 벌써 이미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말 겉에 들어있는 음성 또는 겉으로 드러난 문장만 봐서는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교와 의의 측면에서 세상 일을 살펴보고, 또 세상에 보면 세상에 이치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있대요. 예, 세상에 이치가 있고 현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보면 한참 이제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현상만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현상이 움직여지는 그 내면의 이치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다는 그 현상 내면 속에 또는 현상 속에 작동하고 있는 이치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와 사를 그 짝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세상 만사? 연기 구성체로 이루어진 이 세상 만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과 지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경과 지는 뭐냐 하면은, 지는 지혜예요. 우리의 지혜로 인해서 대상 세계가 보여지죠. 예, 우리가 보는 세상은 대상인 거고, 이 경인 거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경이 대상이라고 그러면 지는 주관이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볼 때 대상의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또 주관의 측면에서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는 뭐냐면 무언가의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르는 수행의 지위가 확보가 돼요. 예. 우리가 일정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단계가 또는 심신이 그 단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수행과 실천과
그 실천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몸과 마음의 단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겠네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네. 인과관계로 살펴보는 것이에요. 또 이 세상, 이 계속 사법계관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을 우리 앞에 주어진 연기 구성체로 이루어진 이 현상을 살펴봄에 있어서 의정관계를 보라는 것이에요. 의는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의라고 그러고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 당사자를 지칭할 때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선 저 신규탁이라고 예를 들면은 신규탁 자체는 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생명체니까, 저가 생명체니까. 그러면 신규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규탁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또는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비디오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은 저 자신도 볼 수 있지만 저 자신은 신규탁이에요. 그죠? 근데 신규탁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보게 되면은 신규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과 그 생명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한편이로다는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기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환경도 보고 그 사람 자체도 보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사는 현상, 사안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와 용이네요. 체는 뭐냐면은 바탕이에요. 재질. 무엇이 있으면 그것에 재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쓰임새가 있잖아요. 나무에 재질이 있으면 나무도 단단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좀 무르지만 질긴 나무가 있지 않겠어요. 예. 무르지만 질긴 나무, 단단한 나무도 있고 도장 같은 거 새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단한 나무로 새기겠네요. 자, 무엇이 있으면 그것의 본 바탕이 재질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좀 볼 것이면서 그런가 그것의 쓰임새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현상, 즉 연기 구성체인 이 현상을 온전하게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인법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화엄경을 예로 들면은 예를 들어서 보현보살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보현보살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보현보살은 주로 어떤 가르침, 어떤 법을 가르치느냐 하면 인간들의 실천 수행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그런가 하면 문수보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문수보살은 어떤 법을 주로 가르치나요? 지혜를 주로 가르칩니다. 만약에 경전에 수보리가 등장하면 수보리는 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공사상을 가리키죠. 그죠? 예. 아나율이, 아나루따가 등장하게 되면 아나율은 그분은 무엇을 주로 가리켜요? 계율에 대한 것을 주로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과 법의 측면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부산에 내려오면 하는 이야기 내용, 법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겠고 여당 대표가 부산 내려와서 이런저런 하면은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따르는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과 법의 관계를 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야당에서 활동했을 때 하는 법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여당에 있을 때 하는 법이 다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안을 파악해야지만 그 사안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수는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완전한 부처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그런 도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인군자와 같은 존재이 돼요. 그런데 그 성인군자와 같은 존재가 세상을 만나서 모진 세상을 만나서 그 못되져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못되져가는 것이 세상의 수능에서 못되져가는 것이 순이고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잘못을 나는 대적해서 그것과 다투어서 그것을 극복해서 나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나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역과 순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놓여져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모르긴 하더라도 우리 부산불교교육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인격을 회복하고 싶어서 지금 있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더 본래의 더 순수하고 착한 인격으로 회복하게 하겠다고 역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그냥 뭐 세월의 수능에서 이 번뇌의 수능에서 강물에 떠내려 가듯이 자꾸 진리 세계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순의 삶을 사시는 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좀 힘들고 그렇지만 이 밤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양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도 어떨 때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선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그렇게 역으로 다 애를 쓰는가 있는가 하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신을 살펴볼 때도 역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순의 측면에서 살펴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응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응감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 그러면 그 정성 들인 것이 상대방에게로 자 이렇게 가면 그 정성에 감해서 상대방의 정성이 내게로 다가와지잖아요. 응은 내 쪽에서 상대방 쪽으로 가는 거고, 감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해오고, 이렇게 응과 감과 응의 관계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법계관이에요. 사법계관인데 10가지의 짝을 갖고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석이 철학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세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10종류의 짝으로 구성된 개념을 사용하여서 관점을 달리하면서 파악해 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10종류의 짝으로 구성된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 앞에 실존적으로 주어진 이 세상을 파악하는 또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태들은 우리들이 어떠한 개념을 도입시키는가에 따라서 개념의 수만큼 실제하는 것이고, 그것은 개념들과 외연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파악된 또는 본 내용이 문자의 옷을 입고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래서 불경에 정착되어진 것이 바로 아함부 경전들입니다. 아함부 경전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교의, 이사, 경지, 쭉, 역순, 이런 얘기들이 하염없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연기법에 대해서, 연기 구성체에 대해서. 자, 이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아함부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엄교학에서는 아함경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함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이 연기 구성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연기 구성체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10가지의 짝으로 관찰함으로 해서 더 이상 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세계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해요. 이 세계의 실상이란 무엇이냐?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 저면에 깔려 있는 것은 인간의 선한 마음이다, 본성이다, 모랄 센스다, 도덕 감정이다.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나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10가지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본래 속에 움직이고 있는 이 도덕 감정에 대한 회복,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함부에 있는 여러 교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교리의 지형도를 그려놓고, 아함부는 그 지형도 중에서 거기에 어디라고요? 사법계관에 속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